낸시 펠로시 미국 네. 하원 의장이 예. 갔어요 정말. 어제 밤에 대만에 도착을 했는데 일성이 이렇습니다. 시진핑 인권 법치 무시하고 있다 예. 직격을 했는데요. 예. 자,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왜 이렇게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게 너무 네. 궁금해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제 네. 갔죠 대만에. 음, 이것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의 불안정성이 올라가는 일이고 네. 안보의 패권이 재편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냉전 체제에서는 미소행 있다가 네. 소련이 붕괴되면서 또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세계가 좀 재편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토도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 국가로 해서 네. 러시아와 중국의 봉쇄 전략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장 하약고가 될 지역은 대만인데 네. 여기에 굳이 낸시 펠로시 의장이 간 거죠. 이건 25년 만에 간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미국 정부에서도 좀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했죠. 그래 방문할 때도 보면은 미국의 항공모함도 그쪽 지역으로 띄웠고 중국의 항모라든가 또는 전투기들이 네.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 것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게 중국이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른바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정책 그걸 네. 좀 계속 앞세워 왔는데 좀 무너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강하게 반발하고 또 시진핑 주석이 네. 다시 3년임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뭐 국내 사정도 있는 것 같고 예. 우리가 좀 외교를 좀 잘해야겠네 이런 상황에서 미중이 계속 맞부딪히는 상황. 네, 그렇죠. 미중 패권 전쟁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대만 방문은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주죠. 중국은 사실 하나의 중국을 강조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하원 의장이 간 것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대되는 어떤 네. 입장으로 보이고 또 의장은 민주주의 가치 이런 걸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한 약간 적대성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고 그럼 미국의 속내는 뭐냐? 미국은 지금 반도체 문제라든가 또는 경제 안보를 강조하면서 네.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가운데서 미국 주도하에 나토와 아태 지역을 엮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만의 특히 반도체 시장을 확보하고 물류를 잘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면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치포 동맹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 일본, 한국, 미국의 반도체 동맹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도 이걸 어떻게 할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와 연결이 되고 또 미국의 속내는 사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많이 하락됐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달에 미국의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상하원 예. 선거와 주지사 선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그 정책을 쓰지 않나 하는 강경한 내면도 모습?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사실은 대단히 우리는 실용적이면서도 국익 중심의 외교 정책을 잘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본도의 정책을 펴잖아요. 미국에 너무 끌려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당장 경제의 여파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이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안보 문제조차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진짜로 전략적인 해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거는 너무 한미동맹을 건강으로 하더라도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일본하고 미국에만 꽂혀 있고 네. 중국을 등한시하는 정책을 좀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박지원 외교부 장관이 네. 8월 이번 달에 중국을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중국에 가서 우리의 외교력을 좀 발휘해주고
네. 뭐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사드 때 우리가 경제 보복을 사실상 당한 상황을 복귀해 볼 수가 있는데 예. 중국이 대놓고는 또 보복이나 이런 건 안 하겠지만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경제적인 지금 나토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갔잖아요. 네. 그럼 나토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국으로 보고 나토와 아태 지역을 묶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끌려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미 중국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우리에 대한 경고를 많이 보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치포 동맹이 또 남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 동맹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네. 중국이 대단히 반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미일 그 협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중국은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한 사항이고 사드 때처럼 경제적인 보복 이런 걸로 이어질지 그런 것들을 아마 본인들이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가면은 네. 우리 한국의 특수성을 잘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